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가 박형근입니다. 앞에 그 송나라 사장님 그 스피치 들으면서 제가 오늘 뉴스킨 사업의 그 뭐 비전과 가치와 이런 부분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 송나라 사장님께 제가 이 사업의 가치를 더 얻어가는 것 같아서 어머님 또 이렇게 잘 수술 받고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 앞에서 이제 최현 사장님이 너무 티업도 잘해주셔가지고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PPT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1시간을 줬고 여기는 30분을 주는데 같은 PPT인데 제가 거기서 1시간을 꽉 채웠어요. 제가 이번에는 말을 2배로 하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30분 되면 끊거나 네, 앞에 한번 사장님, 했으니까 네, EBA 되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니 아, 1년 만에 너무너무 될 EBA 축하드려요. 1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보상 들어보면 그 금방 그 블루 다이아몬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와 6년이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런 또 그 결과를 갖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사업 초기부터 정말 영향 많이 받고 강의 많이 듣고 제가 존경하는 리더사님들 여기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또 무엇을 나눠야 될지 많이 또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되게 행복해요. 뉴스킨 사업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매 순간 목표가 있고 또 벅차기도 하고 또 목표를 이뤄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론 굉장히 빡빡하게 삶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감사함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그냥 직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고 지금과 같은 어떤 생각과 마인드와 삶의 태도를 갖지 못했을 것 같은 어, 생각이 들면서 뉴스킨을 시작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강의는 제가 PPT를 싹 다 처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좀 형식적인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사장님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의 진짜 지금 제가 느끼는 뉴스킨의 어떤 가치와 비전, 저의 삶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킨이 이 세상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뉴스킨이 이 세상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삶이 계속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희망이 있고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뉴스킨이 또 특히 여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솔로이신 분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저 혼자서 뉴스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남자 솔로로 뉴스킨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또 초기 사업자분들 그리고 젊은 남자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비전이 되고 싶고 희망이 되고 싶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부자 아빠 강한 아빠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와닿은 부분들이 많아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합니다. 요 손익계산서라고 위에 있죠. 이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고 이제 밑에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뜻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금융 지식의 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현금 흐름 패턴은 직장에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이 곧 지출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는 수입의 크기만큼 그걸 쪼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삶을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의 패턴은 이렇다고 합니다. 수입이 직장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오른쪽에 글을 보면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수입을 자산으로부터 얻고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돈은 다시 자산 부문에 재투자가 되고, 그러면 자산 부문은 계속 불어나며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계속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간신히 3,000포인트를 턱걸이로 할 때 커미션이 그대로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 남성분들 이제 갓 군대 전역하고 그냥 혼자서 먹고 사는데 최저 생활비가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저도 한 100만 원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한 달을 살 수 있더라고요. 혼자니까. 제가 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수입을 이제 자산으로 늘리느냐, 제가 직장을 들어가거나 투잡을 했으면은 이제 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뉴스킨으로 빨리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 즉 자산을 늘려서 나의 수입을 충당하고 싶다. 대신에 나의 최저 생활비를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뉴스킨으로 200만 원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요, 사업 초기에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들어오는 200과 그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200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수입을 자산으로부터 얻는다면 부유한 사람이다. 제가 200만 원의 수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200이란 숫자 자체가 크진 않지만 저의 한 달 생활을 하고도 부족하지 않은 200만 원이었고, 그 200만 원이 뉴스킨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직장에서 200을 버는 사람, 300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물어보신다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는 지출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삶? 제가 200만 원을 벌 때부터 점점점 원하는 삶이 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200 버는 사람이 400 벌면 200을 저축하지 않잖아요. 400에 맞게 삶의 질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도 조금씩 저의 삶의 질을 올려나가는 그 재미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 사실 차도 없었고 집도 지하 단칸방 원룸에서 25만 원 월세 내면서 살고 있던 저였고,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야 되냐 넘어다녀야 되냐, 밥을 한 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던 저였는데, 저의 희망은 빨리 뉴스킨으로 2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최소한 어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끼 식사하는 데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최소한 의식주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케어하고 뭐 나중에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이런 건 일단은 나중 문제고, 일단 나부터 좀 돕자 내가. 나부터 최소한 성인으로서 그 내 한 몸을 책임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수입을 벌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데요. 제가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랑 같이 살다가 이 집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혼자 살면서 뉴스키 시작했는데, 쪼금씩 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돈은 계속 들어오는 작은 돈과 결국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권리소득을 표현할 때 뉴스킨으로 들어오는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그 이유는 3억 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는 월세 소득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3억을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과 맞바꾼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100만 원의 수입은 3억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통장에 한 번도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제 통장에 쌓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뉴스킨으로 30만 원 벌 때부터 계속 빡빡하게 살아간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고, 또 소득이 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참 적으면서도 웃겼는데, 제가 하나하나 필요에 의해서 갖춰 나갔던 것들인데 전부 렌탈입니다. 하나도 목돈으로 주고 산 게 없어요. 아, 집은 당연하죠. 예, 집은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목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돈의 가치를 지니는 권리소득의 형태를 이해했고, 그 수입을 저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그 3천만 원짜리 차인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3천만 원을 모으지가 아니라 한 달에 40만 원, 즉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2개 정도 늘어나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차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이구나, 요렇게 인지를 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실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은 있는데 집에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기 시작했어요. 안마의자도 갖고 싶었고, 공기청정기, 빨래 건조기 이런 거 웃기잖아요. 빨래를 하기 싫은 이유가 뭔가요? 널기가 싫어서잖아요. 빨래 건조기가 있으면 걔가 다 말려주니까. 근데 다 왜 이렇게 비싼지, 물도 언제까지 사 먹어야 되는가, 또 정수기를 또 하나 들여놓고, 최근에 저의 삶의 질을 가장 올려준 게 하나가 이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이거 오른쪽 아래 발로 밟으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 아세요? 그거 제가 음식물 버리기 싫어서 집에서 뭐 시켜 먹지도 않고 해 먹지도 않았었거든요. 요거 하나를 렌탈로 이거 매달 2만 얼마씩 나가는데, 요거 하나 해 놓으니까 집에서 뭔가, 그쵸, 굉장히 소소한데도 이런 하나하나가 저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고, 저의 만족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오셔서 싹 청소를 합니다. 근데 한 4만 원 정도를 드리면은 싹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대신에 어 제가 그러한 저의 노동을 아끼면서 또 더 생산적인 시간에 제가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마인드가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요렇게 빠져나가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목표를 또 잡고,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OV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룹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요거 하나를 또 갖춰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차를 계약을 했거든요. 어 이제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차가 8,500만 원짜리인데 8,500만 원짜리 차를 제가 어떻게 목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제가 차에 나가던 돈에서 한 7, 80만 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7, 80만 원이면 내 OV가 최소한 10,000에서 15,000 OV 정도가 올라가면 또 그런 걸 살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최소한 저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저의 어떤 살림과 저의 어떤 모든 선택과 결정과 책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남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1도 없고, 제가 무언가를 해도 저의 선택이고 안 해도 저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킨을 하는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사장님 왜 이렇게 뉴스킨을, 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포기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물어보면 거창하지 않아요. 네.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고 내 한 몸 건사한 그런 우뚝 선 성인으로서 경제력과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어떤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거로 자립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 전 강의에서 요거 썼더니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이거 사야 된다고, 이거 사야 된다고, 뭐 식기세척기 빨리 사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의 삶을 저의 삶을 올릴 수 있는, 그쵸, 스타일러도 사야 하고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형태의 강의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요즘 느끼는 저의 삶이고, 이런 걸로 인해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뉴스킨 사업의 수입 구조가 어 자산으로 인한 형태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도 남는 어떤 저의 수입은 또 제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제 파트너들과 보내는 시간, 제 파트너들의 어떤 성장을 돕는 데에 있어서 또 그런 그 돈들이 또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좋은 게요. 제가 이 사업이 권리소득과 이 확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지수함수 그래프로 수입이 올라간다는 것을.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거를 와닿지 못했거든요. 근데 5 년,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부터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제가 5 년, 6년 동안 만든 그룹의 숫자가 지금부터 6 개월 안에 같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저희 팀에 참여하는 그룹 미팅 숫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그룹 미팅에 저희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목표를 파트너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6 개월, 지금부터 6월 마지막 주 우리 그룹 미팅에 100 명이 될 수 있겠는가?" 너무 가능할 것 같고, 처음에 20 명 정도의 팀을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한 3 년이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요즘은 가끔씩은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20 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너무 참, 이 보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한 5년 정도 제가 이제 해 왔던 걸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잘 견뎌왔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좀 뿌듯하기도 한 요즘인데요. 이것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40 대에 은퇴를 했는데 주변에서 "무슨 벌써부터 은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일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퇴란 예기치 못한 어마어마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은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참 이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뭐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초기 때 그렇게 반대하던 제 친구들, 정말 아직도 이제는 저를 그나마 인정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어떤 이 시선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는, 초기에 제가 사업할 때 진짜 '아니 어떻게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책 내용을 보고 혼자 상상했어요. 상상했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친구가 "야 요즘 하는 일 잘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은퇴했어." 은퇴를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아, 은퇴했다는 게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해."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 말이 제가 뭐 은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멀었는데 제가 어쨌든 5 년간 뉴스킨을 열심히 하면서 팀이 생기고 그 팀 안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무언가가 생겨가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상태. 지금 정말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어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히 누가 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루에 12 시간을 일을 해도 누구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행복감의 차이를 주는구나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요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삶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게 전부예요. 최소한 나 한 몸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 이상의 수입까지도 모르겠고 한 달에 한 3,400만 원 정도 수입, 그 정도가 권리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그 상태가 세팅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사실 고거에 대한 설렘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가고 있던 길, 뉴스킨 사업 외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도구, 물론 전 직장도 안 들어가 봤었지만 대학 졸업해서 당연히 저는 회사로 취직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건 굳이 누가 뭐 그 거창한 설명과 함께 현실 점검을 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회사를 들어가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뉴스킨 사업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맞는가?' 이거는 사실 사업 설명만 잘 이해를 하고 이 사분면만 잘 이해를 해도 당연한 이야기죠.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고 자산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직장 다니면서 들어오는 수입의 형태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과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이 일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 여기서 저는 꽤 오랜 시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 초기에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초기 사업자분들도 정말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뉴스킨 아니라면 사실 그 삶을 뉴스킨 말고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뉴스킨이 그런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쪼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이해되면서 뉴스킨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냐면 일단 뉴스킨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평범한 분들이었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분들의 사업 초기가 너무나 평범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노력이 평범한 노력이 그러니까 '도저히 저걸 어떻게 해.'라는 노력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가 꾸준히지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뉴스킨 10 코어 있잖아요. 그 10 코어 안에 있는 것만 매일매일 하면 뉴스킨 성공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뉴스킨 그 10 코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도대체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 이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라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 너무나 다행이다. 뉴스킨 사업의 성공 영역이 꾸준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게 내가 곧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와 비슷한 영역인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와 비슷한 영역이죠.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성공 못하는 이유가 꾸준히 못하기 때문이에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은 누구나 살이 빠진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계속하는 게 힘들잖아요. 결국은 원하는 삶이 명확해야 하죠. '내가 진짜 살을 빼고 싶은가?' 이게 간절해야 되고 내가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헬스장이나 뭐 트레이너나 이런 게 있고 헬스클럽 이런 게 있고 대신에 내가 거기서 해야 할 것들을 꾸준히 한다면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그거와 뉴스킨이 똑같다는 거 이해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10 년을 걸어볼 만한가? 걸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학교를 스탑하고 뉴스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킨이 권리소득과 뭐 레버리지와 이런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지만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가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 3년 동안 제가 사업을 너무 못했습니다. 3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의 벌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피는 루비였지만 다 떨어져서 3,000 포인트 간신히 하는 대리점인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나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사람을 몰랐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너무 몰랐던 게 이 사업이 이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안 되는 과정이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어 이 사업의 가치가 '돈을 버는 게 가장 낮은 가치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 약간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돈이 가장 낮은 가치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와닿는 요즘이에요. 제가 3년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가끔씩 집에서 혼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포인트도 이렇게 어렵고 리크루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룹도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건 일단 사업적인 결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이 관심을 가져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 이 안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친구들 만나면 정말 이 말의 절반이 욕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욕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 입에서 욕이 나온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 정도로 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민 사장님 아까도 이렇게 제가 제가 어쨌든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뉴스키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돈을 벌어도 될 만한 사람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뉴스킨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저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고 제가 부족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해 줬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가치들을 얻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저의 목표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정말 택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6 년쯤 됐으면 당연히 백만장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백만장자 되려면 정말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음 이 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서 제가 변화하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요즘. 그래서 사장님들도 치열하게 뉴스킨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끔씩은 이 안에서 내가 처음보다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변화했고 나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고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인지하지 못하다면 아마 블루 다이아몬드 팀 엘리트가 돼도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비가 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의 가치를 얼마나 계속 인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일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직장 200만 원 벌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도 등록금 3천만 원씩 내면서 대학 4 년을 다니는데 도대체 왜 뉴스킨 사업은 6개월, 1년 만에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가. 사실 마인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사업은 멀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성공 못 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사업은 굉장히 장기전이고 멀리 보고 시작을 하고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고
이 사업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내 문제거든요. 내가 더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더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쌓는 일이잖아요. 그쵸.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은 나중이 되었을 때 다 플러스더라고요. 잘 되는 경험, 안 되는 경험, 힘든 경험, 이런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게 다 정말 단단한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특히 젊은 사장님들이 뉴스킨 사업을 좀 멀리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숲을 보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당장에 내가 2,000 포인트를 하면 뉴스킨 잘 되는 거고, 이번 달 포인트가 힘들면 뉴스킨 망한 거고, 자꾸 이런 좀 좁은 시선으로 뉴스킨을 하기보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조금 멀리 보고 좀 성장에 초점을 둔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BR 2000이 오고 뉴스킨의 신제품이 오고 벨로시티로 바뀌고 다 기회지만요. 뉴스킨의 불변의 진리는 뉴스킨은 그룹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고 그룹의 숫자는 리더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더인가, 나는 과연 리더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그룹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계속 인지하면서 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하는 모든 미팅은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때로는 이게 내가 스폰서인지 심리 상담사인지 모르겠는 이 산소호흡기를 만날 때마다 껴줘야 되는 파트너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미팅의 궁극적인 저의 목적은 그 파트너가 리더를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팅 한 번만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10번이든 100번이든 나의 목적은 내 파트너가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봐서 리더의 모습을 결단하게끔 만드는 거 저부터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항상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모습에 적합한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가 봐도 리더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신다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 자세부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되게 잘했던 건 초점을 리크루팅에 맞추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리크루팅을 한 그 파트너는 소비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은 전체 소비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조규철 사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젖소의 양이 많아야 된다. 남성분들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마린의 양이 많아야 성과가 좋은 거라면 배럭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결국은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놓쳤던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A타입과 B타입의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타입은요, 리더형입니다. 정말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하고 주도적이고 정말 팀워크, 팀과 항상 함께하고 팔로우도 잘하고 정말 사람도 막 행동도 많이 하고 막 핑계대지 않고 이런 사업자가 있죠. 근데요, B타입 사업자가 있습니다. 맨날 핑계대고 안 될 이유만 얘기하고 부정적이고 도대체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고 어떤 이런 사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A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A다 보니까 B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팀에 B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을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제가 만약에 그 B들을 살려나갔다면 지금 저의 레그 자체가 지금의 한 3배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괜찮은 파트너들 많았거든요. 제가 다 작살냈던 것 같아요. 왜?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기철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어, 누군가가 답답하다는 건 내가 탁월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기다려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B타입의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 A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들을 쪼기 바빴고 그들을 답답해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쫄병이 있기 때문에 장군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 즉, 장군만 있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리더의 모습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리더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나와 나의 그릇은 거기까지였구나.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후회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업자 사장님들은 제가 3년을 통으로 날린, 제가 뉴스킨 딱 사업하고 3년 됐을 때 혼자 대리점이었거든요. 그 앞에 팀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3년이 통으로 늦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적 결과로만 보면. 사장님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 요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사업은 A들끼리 합니다. 시스템은 A들끼리 만들고요. A들끼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민을 하고요. A들끼리 A타입의 사업자들끼리 결국은 진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A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게 이 그룹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B타입 사업자는 그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그 밑에서 A타입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전환되는 순간부터 그룹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바꾸려기보다는, 근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사람의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B타입의 사업자와 입씨름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파트너들이 생기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제 말이 더 먹히기도 하고 강의가 더 잘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빨리 바뀐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A 사업자와의 협업. 저는 A 포지션이어야 했기 때문에 ABC 법칙 있잖아요. 호일러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이제 인지하고 이 조규철 사장님과의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서 또 배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리크루팅 결정력을 갖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사업 설명 강의를 못해서가 아닌데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다듬고 가다듬고 제 앞에 누구 앉혀만 놔라, 내가 리크루팅 한다 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칼날을 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제 파트너들이 해야 할 것은, 1대를 계속 늘려야 하는 파트너들이 해야 할 행동은 티업을 잘하는 부분. 사실 리크루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깨달은 부분인데, 사업 설명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103호 강의장에서 사업 설명하실 수 있는 강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1대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일주일 전에 리크루팅 대신, 즉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초기가 신규 리크루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전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후자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머리가 꽉 차가지고 말이 많아지고 리크루팅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보상 풀어봐 못 풀고 뉴스킨 행정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 설명 못하는 사람인데도요 리크루팅을 해요. 리크루팅을 한다는 건 즉 초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팀에서 계속 실험 아닌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루비라인이 세팅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파트너 4명이 일대로 생긴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즉 초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초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뉴스킨 사업에 대한 정말 이 설렘, 떨림, 내가 본 이 사업의 매력,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면 그걸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초대의 핵심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게 초대해 왔을 때 진짜 리크루팅을 확 해내는 건 나여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이제 리더들, 그들이 그 실력을 갈고 닦고 나머지는 그들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리크루팅하는 요런 부분들에 제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뎁스가 많이 확장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고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하고 배워야 되는가, 물론 둘 다 맞지만 저는 초점이 완전히 전자였거든요. 아, 배우고 나서 행동을 해야지 모르는데 무슨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사업이 늦었던 이유였습니다.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이 빨리 배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TRINT 강의 10개를 줘도요, 그 사람 안 들어요. 듣다가 맙니다. 근데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가 TRINT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야? 야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좀 설명해 줘." 하면 그 사람 강의 찾아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할수록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들리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동의 양이 배우는 속도도 결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행동을 하지만 동시에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이 양날개가 같이 가는, 그리고 한쪽으로 살짝 기운다면 저는 요즘에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 행동의 양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많이 깨질 것이고 그 깨지 안 깨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요런 부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행동을 안 하려고 할까요? 배우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실력을 키우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안 되고 시험 틀리면은 그게 곧 결과가 되고 면접 볼 때 말실수하면 안 되고 맨날 혼나고 그런 어떤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 실패하는 거는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요런 사고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지 않나. 근데 이거는 실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뉴스키는 너무 감사한 게 밖에서의 사업에서의 잦은 실패는 금전적 손실까지 올 수도 있고 정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뉴스킨 사업에서의 실패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곧 다 플러스로 오는, 뉴스킨에서 내가 많이 거절당한다고 해서 무슨 돈을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돈 날릴 것도 없고, 그쵸?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0인 거지 뭐 마이너스로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못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문제와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실패하셔야 되는 거, 계속 행동하고, 계속 안 돼 보고, 근데 조기철 사장님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는 상태로 계속 실패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이 쌓이고 나중에는 그 감각이 쌓여서 어 굳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내 거의 뭐 몸이 반응하는, 그쵸?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100명 이상에게 데모를 하든 STP를 하든 어쨌든 뉴스킨을 전달하는 행위를 100명 이상에게 빠르게 전달하면서 깨어 있는 상태라면 그 감각이 빨리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제가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건데요. 긍정이에요. 똑같은 상황도 긍정으로 해석하고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긍 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면 내 미래가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면 긍정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10 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90 이면 긍정적인 요소 10만 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룹에 대한 믿음, 스폰서에 대한 믿음.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이죠. 믿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영화 한 편에 영화 한 편이 나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그 영화의 결과는 영화 감독이 정해 놓은 거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낼지 새드 엔딩으로 끝낼지. 내 인생이란 영화의 감독은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끝낼지 새드 엔딩으로 끝낼지는 내가 정해 놓는 개념이라는 거죠.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 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될 거를 계속하게 된다면 계속 안 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그게 슬럼프와 어
자꾸 힘들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결정져 있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요소인 거죠. 계속 해피엔딩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영화가 재밌듯이 내 인생은 결국은 성공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나의 힘듦도 진짜 내가 성공이 더 빛이 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긍정 훈련 많이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초점은 반드시 해결 이겁니다. 제가 파트너 리더 사장님들이 제가 얼마나 허당이고 제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들이. 근데 유일하게 그들이 저를 인정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팀을 운영해 오면서 팀을 운영하면서 유일한 팀의 원칙으로 한 가지를 굉장히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초점을 해결해 둔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리더가 될수록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의 줏대가 생기면서 뭔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부딪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건데요. 거기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죠. 결국은 그 골이 깊어져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골이 깊어져서 나중에 회복 불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해결해서 우리가 싸운 뒤에 더 단단해진다, 더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소통으로 풀고 결국은 해결을 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싸워도 그 부부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끝이 이혼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는 일주일 뒤면 다시 웃고 화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파트너들과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싸워도 된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싫을 수도 있다. 괜찮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골이 깊어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리더 루비 이상 카톡방 보면요. 진짜 싸워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뿌듯합니다. 왜냐? 그걸 보고 있는 싸우는 당사자들이 결국은 이 끝에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서로가 불만이고 이랬던 거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 과정은 서로 안아주고 화해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인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을 또 잘 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20대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사업 5년 차 때까지 제 파트너 중에 루비 한 명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2020년에 7조 그리고 이번 랠리에 저 루비 4조 또 이렇게 BA 한 조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20대거든요. 이렇게 젊은 20대들이 다 오래 걸렸어요, 참.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하고 본인의 성공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 그때그때를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 대견하고 저도 스폰서로서 앞으로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정말 좀 본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께도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서로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제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